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이 이제 경기 축구가 있죠. 내일 축구가 좀 더 많아요. J리그가 내일 더 많기 때문에. 왜냐면 주중에 우리는 뭐 없었지만 1항배가 있었죠. 그래가지고 그 일요일에 더 많습니다. 그래서 축구 해드리도록 하고, 그리고 어제는 뭐 영상에 물브만 올려드렸죠. 물브밖에 없으니까 할 게 없잖아요. 물브라도 간단히 뭐 올려드렸는데, 다행히도 뭐 제가 가져갔던 경기, 좋아 보였던 경기들은 다 잘 들어왔네요. 물론 템파는 이제 우치 때문에 취소됐는데, 그 다음에 미러키도 결국에는 1점 뽑아내면서 말했던 대로 뭐 번스의 호투, 솔직히 빠따력보다는 수비력이잖아요. 그리고 뒤에 불펜 라인 그 파이암프스인가 이름 걔 맨날 헷갈리노. 걔랑 뭐 페게로랑 윌리엄스가 나오면서 잘 마무리해줬죠. 그리고 보스턴도 결국엔 빠따에서 뭐 우위. 그리고 기준점이 좀 이상하다 했는데 뭐 아무튼 오버 떠버렸죠. 아무튼 보스턴 승 됐고, 그 다음에 애틀도 결국에는 이제 셀러 선언한 시카고 화이트삭스한테 뭐 개패드십 해버렸는데 1회부터 그냥 부구운했죠. 그래서 물브는 뭐 어제 가져갔던 거 잘 들어왔습니다. 나머지 경기들은 좀 지금 상태가 안 좋긴 한데 그래도 뭐 가져갔던 게 중요하죠. 그래서 뭐 잘 됐고, 저런 이제 표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시면 이제 보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,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경기 갈게요. 첫 번째 수삼대 이제 수원 삼성, 울산 현대. 물 한 잔 마시고 갈게. 물 한 잔. 자, 요 경기 할게요. 아, 그리고 뭐지? 아니다, 요거 하고 나중에 말해야겠다. 일단 수원 삼성이 아코스티 마저 부상으로 지금 뭐 못 나오겠죠. 그 경기 나와가지고 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더만 아마 못 나오겠죠 오늘. 햄스트링이라던 것 같던데, 그 지난 경기 그 포항전에서 그 전반에 교체해갖고 들어가갖고 바로 또 뒤에 또 나가버렸죠. 그래서 아코스티가 빠진다. 아코스티를 말하는 이유가 저번에도 말했지만은 안양 시절에서도 아코스티가 어시스트를 잘해줬어요. 근데 아코스티 빠지면은 성건경님 별풍선 또 200개 앞선에 대한 부분 감사합니다. 자체도 기대가 안 된다. 그리고 뭐 바산이 좀 이제 골맛 좀 맛보나 싶었는데도 부상으로 여전히 나올지 안 나올지 미정인 상황. 지금 악재들이 계속 겹치고 있다. 뭐 경기는 계속 비기면서 어떻게 저렇게 막 비벼주고 있긴 한데, 그 속에서 이제 성남에 있던 뮬리치가 지금 화력을 보여주고 있다. 근데 과연 울산 상대로 잘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, 네, 물론 이제 수원 삼성도 지금 계속 감독이 병석을 체제에서 좀 나아지고 있는 건 같긴 해요. 그리고 일본의 계보고, 근데 확실히 일본 애들이 볼 운반 능력이 좀 잘해. 전개 이런 거, 뭐 이 수원의 카즈키랑 뭐 옛날에 뭐 쿠니모토, 빤스라는 쿠니모토랑 뭐 아마노준이랑 뭐 이런 애들, 확실히 일본 애들이 볼을 움직이는 이제 다루는 그 뭐 능력들이 좀 좋긴 해요. 뭐 그러면서 좀 나아진 건 사실이긴 한데, 근데 여전히 앞선의 골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진다. 물론 뮬리치가 살아났다, 이 부분은 좋긴 한데, 상대는 울산, 지난 경기 인천전 1격을 쳐맞았죠. 막판에 또 골 쳐먹히면서 홈 무패가 깨져버렸습니다. 그만큼 뭐 인천이, 애초에 인천이 전반전에 잠글라고 플랜 짜왔잖아요. 그래서 그때 이제 라인업 봤을 때 인천 뭐 용병 다 빠졌네, 에이 벌레들 하면서 했는데, 그때 말했잖아요. 그게 뭐 전반전에 이제 일단 비긴다는 마인드로 가고, 후반에 이제 어차피 또 주말에 경기 있으니까 내보내가지고 쇼부 볼 수 있다. 정확하게 쇼부 봤죠. 지금 인천 라인 스쿼드를 봤을 때는 역습의 연가가 존나 잘 패턴이 맞춰져 있는 그런 라인업. 아마 인천은 계속 그런 플레이, 강팀과 대결할 땐 그렇게 가지 않나. 그리고 뭐 공격적으로 나온 팀들한테는 이변을 좀 이변이라기보다는 그냥 우위를 가져가는 그런 뭐 경기를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. 근데 갑자기 인천 이야기를 왜 하고 있노? 아무튼 그렇고, 그러니까 울산이 뭐 지난 경기 또 간만에 졌고, 반대로 이제 수원 삼성과의 대결, 올 시즌 맞대결 치열했죠. 뭐 3대2로 뭐 울산이 잡았던 기억, 그다음 2대1 이겨도 1점차 승부들이 많았습니다. 뭐 근데 경기력 자체는 당연히 울산이 나왔고, 근데 울산이 물론 지금 너무 1위를 압도적으로 해가지고 또 장난질 치나 좀 생각한데, 근데 보통 15점 이상씩 차이 나면은 그냥 압도적으로 우승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나오긴 해요. 그래서 지난 경기 뭐 졌다고 해서 수원 삼성한테도 좀 뭐 비빌까 질까 이런 생각을 해도 경기력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울산이 우위 있는 그런 부분.
단 한 가지 좀 불안한 점이 있긴 해요. 불안한 점이 뭐냐면은 특이점이 하나 있네. 역사상 수원 삼성이 울산한테 5연패는 당한 적이 없긴 하네요. 나름 수원 삼성 명문 구단 아닙니까? 지금은 퇴하기 했지만은 뭐 96년부터 이 부분이 좀 찝찝하긴 한데 그래도 뭐 특이점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안 들어오는 것도 있고 막 계속 말하지만은 이 경기는 특이점을 꺾어 볼게요. 지금 수원 삼성은 뭐 뮬리치가 뭐 살아났다고 해도 뭐 카즈키가 잘해준다고 해도 아코스티가 빠진 것도 좀 크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울산 승 보겠습니다. 만약에 이게 울산이 막 그 예전처럼 전북이랑 막 2위랑 막 3위랑 막 5점 차, 7점 차, 막 8점 차 이 정도면은 뭔가 좀 그 특이점 있고 반대로 가고 싶은데 너 앞서 가고 있으니까 이기지 않을까. 울산 승.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언더 보겠습니다. 언더 울산 승에 언더 보도록 할게요. 수원 삼성이 5연패 했을까요?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죠. 근데 그 수원 삼성이 그 잘했던 시절 이 아니잖아요 지금은. 지금은 냉정히 말해서는 뭐 병수 형이 이제 뭐 리빌딩이라 해야 되나 뭐 새로 이제 맞추는 단계에서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그래도 힘들지 않을까. 그 다음에 이제 강원 대 서울 할게요. 강원 대 서울. 오늘 뭐 수삼이 이긴다 비긴다면은 뭐 저런 특이점이 우세한 거겠죠. 그리고 플러스 뭐 경기력도 뭐 우세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. 뭐 특이점이 무조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. 강원 대 서울. 자, 이 경기 뭐 지난 경기 강원이 이제 돈을 썼던 선수가 데뷔했죠. 야구인가 머신인가 데뷔했는데 한 4분인가 뛰었나 의미 없죠. 오늘도 이제 돈 좀 더 쓰고 데리고 온 가브리엘 브라질산 그 다음에 웰링턴 뭐 이런 애들이 나올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얘네들이 몇 분 뛸지 그게 의문이긴 해요. 야구 정도는 좀 더 뛰겠죠. 많이 뛰어도 뭐 교체로 나오지 않을까? 한 20분에서 뭐 15분 사이? 근데 뭐 선발로 나올 수 있게 이건 뭐 몰라요. 얘네 몸 상태, 감독 마음이라서. 그리고 맞대결에서는 뭐 강원이 3대1로 이겼고 또 서울이 홈에서 또 1대0 이겼죠. 근데 얘네 둘이가 붙으면은 희한하게도 좀 그게 있죠. 각자 홈에서 뭔가 좀 승률이 잘 나온다는 거. 옛날에 그 사건 있었잖아요. 그 뭔 사건이고 그 이름 기억이 안 나네. 뭐 그런 뭐 그때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네들이 좀 약간 앙숙인가 만나면 좀 치열했죠. 그런 부분. 근데 현재 뭐 경기력에서는 뭐 강원보다는 그래도 서울이 낫죠. 지난 경기에 뭐 서울이 또 뭐 수원 FC 상대 7골 받고 뭐 흐름이 좀 좋아졌다 이런 부분이 한데 근데 그때 경기처럼 이제 뭐 7골 넣었다고 강원한테도 7골 넣을 순 없어요. 원래 그리고 대승 후 뭐 엄청난 이제 대량 득점 후에는 또 골이 안 터져요. 그리고 올 시즌에 뭐 생각해보면 서울이 또 연승을 한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. 희한하게도. 잘 안 지는 경기를 좀 많이 했을 뿐이지 연승을 한 적은 초반에 그 한 번인가 빼고는 연승한 적 없죠. 그런 부분은 살짝 좀 불안하고 그리고 강원이 또 아까 말했듯이 이런 친구들이 뭐 잠깐 뛰면서 임팩트 강하게 뭔가를 보여줄 수 있기도 하고 강원도 수원 삼성처럼 좀 지고 있다가 그래도 뭐 광주 대구 나름 어느 정도 평타 치는 팀들한테도 비기는 거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는 감독의 색깔을 좀 입혀지는 것 같기는 하다 그런 부분도 있고 이 경기는 뭐 서울이 지난 경기 대승을 해줬지만은 또 항상 강원 원정에서는 좀 고전했다는 그런 부분 약간 그런 뭐 이슈적인 부분 있고 그리고 뭐 저런 이제 브라질산에 대한 약간 기대치 그리고 뭐 대량 득점 뭐 귀신같이 뒤지는 게 이제 뭐 K리그 요 경기는 강원 풀 쪽 볼게요. 강원 풀 기존점 대비는 언더사이드 보겠습니다. 뭐 서울이 진짜 간만에 그 수원 FC 뭐 수비 벌레인 팀한테 엄청난 득점을 뽑아냈지. 그 전까지는 골문이 안 터졌다 계속 말했죠. 뭐 의조도 나가고 기사용기님 별풍선 앞선에 대한 500개 부분 감사합니다. 기대치 나상호가 살아줘야 된다. 지난 경기 터지긴 했는데 또 터진다는 보장 없죠. 강원도 윤정환 감독이 사간도스 시절 하면은 거친 몸싸움도 하고 수비력도 괜찮았고 지금도 지긴 지고 뭐 비기곤 비기고 하지만은 실점이 많지 않습니다. 저 경기는 언더사이드 보셔도 좋을 듯. 네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광주 대 대구. 뭐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이순민이 뭐 징계로 빠지네요. 이 부분도 좀 타격은 있겠죠. 그리고 뭐 맞대결 했을 때는 뭐 둘 다 원정에서 승리 가져갔죠. 요 친구들끼리 하면은 원정에서 승률들이 좀 많아요. 그런 거 생각하면 광주가 또 물론 밑에 시절도 있었긴 하지만은 어, 홈에서 뭐 대구 상대로 5연패 중이죠. 5연패.
그냥 서로 원정에서 거의 다 이기거나 비기거나 하죠. 그런 부분 하면 오늘도 그런 요소적인 부분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, 최근에 경기 자체는 뭐 광주도 물론 승리를 못하고 있긴 하지만은 나쁘진 않다. 대구도 당연히 그렇고, 대구도 이제 브라질 애들 다시 돌아오고 그 새로 영입하는 걔는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나쁘지 않죠. 둘 다 경기력은 비등한 느낌. 또 광주도 뭐 대구도 물론 홈에서 더 승률이 좋은 것도 있고 광주도 마찬가지죠. 홈에서 아직까지 올 시즌에 연패는 없다. 지난 경기 울산 상대로 이제 졌다는 그런 부분. 뭐질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대구의 이 수비 탄탄한 수비 그리고 쟤네도 역습도 잘하는 그런 부분. 광주도 물론 이제 밸런스 맞춘 이제 축구를 중심으로 하는데 서로가 서로를 좀 뚫기 힘든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, 그리고 솔직히 한방적인 능력, 골에 대한 기대치 자체는 그래도 뭐 대구 쪽이 좀 더 낫죠. 저 경기는 대구 프랜승 볼게요.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 요 경기도 마찬가지로 언더사이드 찍어보시면 괜찮지 않나.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, 천안 대 청주. 그 하기 전에 이 경기가 이거 많죠. J리그부터 할게요. 그 뭐지, 삿포로 대 니카타는 아까 생방 때 했거든요. 1시에 미리 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하고,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경기 할게요. 뭐 굳이 보면은 삿포로 승에 오버 봤습니다. 삿포로 경기는 아까 설명했는데 삿포로 승에 오버 봤어요. 그 다음에 오버 100개 감사합니다. 요코마리 대 가와사키. 자, 요 경기 일단은 요코마리 오늘 조금 뭐랄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거 라인업이 아직 안 떴으니까, 요코마리의 뭐 에이스라고 해야 되나, 아무튼 주전 미드필더인 니시무라가 오늘 부상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. 타격이 있겠죠. 이번 시즌 거의 뭐 주전 북박이로 계속 하고 있으니까. 니시무라 이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고, 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나오겠죠. 맞대결에서는 요코마리가 2대1로 승리 가져갔죠. 그리고 현재 또 홈 무패 요코마리. 근데 어제였나 엊그제였나 뭐 기억이 안 나네. 아무튼 울산 엊그제 맞나, 아무튼 무패였는데 깨졌죠. 얘네도 뭐 귀신같이 깨질 수도 있어요. 아무튼 그만큼 홈에서 뭐 좋은 뭐 승률 자랑하고 득점력도 확실히 좋고, 반대로 가와사키는 뭐 예전 같지가 않기도 하고 특히나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썩 좋지 않다. 갑자기 원정 약체로 변해버렸죠. 그런 부분 생각하면 요 경기 마찬가지로 뭐 요코마리가 또 그 여러분의 이제 돈을 좀 아껴줬죠. 만약에 1항배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. 그 졌잖아요. 그때 로테 돌리면서 뭐 지더라고 보니까. 근데 어차피 주전에 대한 부분은 체력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고 이 경기에 뭐 포커스를 계속 맞추겠죠. 근데 이길 것이냐 그게 문제인데, 솔직히 뭐 공격적인 측면은 요코마리가 가와사키보다 더 좋긴 해요. 근데 가와사키도 결국엔 올라오고 있고 득점력도 좀 터지는 상황이기도 하고, 올 시즌 가와사키가 원정에서 뭐 똥을 싸고 있는 건 맞긴 한데 연속 뭐 무득점을 한 경기도 없고, 뭐 점수는 어느 정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, 요코마리도 공격은 괜찮지만 수비가 좀 불안한 그런 부분. 오히려 생각해보면 김공현님 가와사키가 별풍선 100개 얘네도 이제 감사합니다. 공격적인 측면이 강했는데 수비를 어느 정도 좀 보완했죠. 왜냐면 앞선 자체가 옛날보다 떨어지잖아요. 뭐 미토마 있던 시절 그런 시절도 아니기도 하고, 그런 거에 뭐 조금 만약에 가와사키가 골을 넣는다 그러면 뚫기가 좀 힘들 수도 있다. 여기는 가와 프렘 볼게요. 그다음 기존점 대비는 3.5긴 한데 그래도 뭐 오버 볼게요. 두 팀 다 공격지에 대한 부분은 좀 올라온 그런 부분. 요코가 가와 상대로 10년 데이터 전으로 연승이 있나 찾아보시면 되죠. 저는 근데 봤어요. 저는 봤습니다. 왜 말을 안 하겠노? 당연히 있으니까 말을 안 하겠죠. 10년 전이었나? 아무튼 있어요. 연승한 적은 있는데, 뭐 14년부터 23년 그거는 없죠. 근데 먼 과거 보면 있습니다. 가와가 또 잘 나갔던 시절도 있고, 요코가 또 잘 나갔던 시절도 있고. 요코의 연승 말하는 거 아니야, 요코. 그 과거에는 있습니다. 있어요. 뭐 2연승 한 적도 있고 3연승 한 적도 있고.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, 천안 대 청주. 자, 이 경기 뭐 아까 그 경기는 뭐 연승이 최근 10년 동안 없었다 이거 프레임을 찍는 게 아니라 둘 다 가와, 그러니까 요코는 잘하고 있는데 가와도 공격에 대한 부분이 좀 올라오는 그런 부분. 근데 그래도 요코 자체가, 요새도 요코 경기 보면은
점유율을 좀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점유율 좀 뺏기고 슈팅에 대한 빈도수 자체도 좀 창출을 좀 잘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 뭐 그런 것도 생각해가지고 가오프레. 그 다음에 이제 직전 경기 90분 진짜 버티면서 봤습니다. 천안감도 어차피 안 되는 거 수비부터 고치자고 바꿨더라고요. 그래야죠. 맞는 그게 맞아요. 왜냐면은 저희 밑바닥 있는 팀들은 어떻게 해서든 승점 1점씩 따려고 애쓰는 겁니다. 뭐 지들이 뭐 공격으로 앞선다 그건 안 돼요. 그냥 다 하위권 애들 보면은 공격 축구 못 하잖아요. 왜냐 중앙에서 씹어 먹히고 빌드업 자체가 안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뭐 수비 견고하게 하고 뭐 세트피스상 아니면 롱볼 축구 해가지고 점 뭐야 한방 쇼부 보고 하려는 거지 뭐. 아무튼 그렇고 이 경기 뭐 천안에 뭐 주축 수비수 뭐 한 명 징계를 결정하네요. 모르겠고 걔 누군지. 그 다음에 청주의 지금 팀 내 득점 2위인 피터가 징계로 빠지죠. 그리고 뭐 파울리뇨 요인가는 계속적으로 결장 중인 상태. 그러면 이제 오늘 용병 한 명으로 가야 된다는 거. 뭐 피터의 유무가 그래도 좀 중요하겠죠. 청주도 그때 말했지만은 안 될 때 그때 이제 습관을 버리고 수비에 좀 더 포커스 맞춰가지고 뭐 어떤 좀 강한 팀을 만나도 비비는 축구를 보여줬잖아요. 그러면서 공격이 좀 되면서 터지면서 골문이 터지면서 승리를 가져갔고, 근데 용병 피터가 빠진다는 것도 좀 크겠죠. 이런 뭐 2부 팀에서는. 그리고 얘가 팀 내 득점 2위이기도 하고 나머지 한 용병이 있긴 한데 혼자서 맞기엔 좀 그렇죠. 그리고 국내 선수들이랑 호흡적인 부분도 좀 떨어질 거고. 그리고 저번에 말했죠. 얘네들 맞대결했을 때 뭐 3부 시절에는 천안이 청주 상대로 만나면 다 이겼는데 귀신같이 2부에 올라갔고 지네요. 그럼 오늘은 어떻게 될 것이냐. 현재 흐름 자체는 청주가 나은 건 사실이긴 합니다. 근데 이런 요소적인 부분, 청주도 약간 지금 수비적인 부분에 포커스 맞추고 있고 천안도 자존심 있다면 그래서 3부에서 올라온 팀들 상대로는 뭔가를 보여주겠죠. 약간 첫 승 타이밍도 생각을 해봐야 되긴 하는데 그건 또 잘 모르겠고 아무튼 이 경기는 청주도 지금 뭐 공격에 나름 핵이라는 친구가 빠지고 뭐 플랜 자체를 수비적인 부분 오히려 그게 좀 오늘 경기에서는 독이 될 수도 있어요. 자기들이 좀 유리한 사이드 이끌어 가야 되는데 갑자기 안 하던 것도 초반에 했던 것도 변경하면은 거기서 좀 빈틈이 또 생길 수도 있고 그 경기는 천안 프렌 찍은 적이 거의 없는데 천안 프렌 한번 찍어 볼게요. 그리고 그게 불안하다. 그래도 개 벌레 천안 어떻게 찍냐? 언더사이드 보시는 게 나을 듯. 아까도 말했지만 천안이 결국에는 뭐 수비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출 거고 그 청주 자체도 대박나소 물결표님 그 한 구독 5월 6개월 5월 초부터 감사합니다. 이제 수비 쪽에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요 경기는 뭐 3골 나오겠나? 2골도 뭐 모르겠고 뭐 그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? 그리고 이제 7번째 김포 대 김천. 자, 이 경기 지금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죠. 김포는 뭐 나락으로 가고 있고 여기도 이제 우리 공격 출신인 감독이 맡고 있다가 이제 수비적인 부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골이 안 터져. 수비적인 부분은 솔직히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골이 안 터져. 반대로 김천은 뭐 감독을 바꾸고 정종용 감독으로 바꾸고 나서 지금 좋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. 4연승, 못 이기면 5연승. 솔직히 K리그2에서 5연승을 한다는 것 자체 좀 빡세기도 해요. 그리고 김천 상무, 이 군바리 같은 팀들은 이제 귀신같이 뭐 흐름이 좋네. 김포 지금 못하고 있네. 5연승도 충분히 하지 않을까. 이럴 때 귀신같이 주작 같은 플레이를 하는 게 이 군바리 팀이긴 하지만은 올 시즌 한 번 이제 김천 상무가 졌죠. 근데 물론 그때는 정종영 감독이 아니긴 했지만은 그래도 그거에 대한 복수해주지 않을까. 경기력 자체는 김천이 좋아요. 어쩔 수 없어요. 김천승. 기준점 대비는 그게 또 불안하다. 아까 말했던 뭐 군바리 팀들은 귀신같이 이길 것 같은 팀한테는 또 희한한 경기력을 보여준다. 좀 불안하다 시면 결국에는 김포의 뭐 수비력을 제어 못하면서 쓰러지겠죠. 최근에 왜냐면 김천이 뭐 멀티골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. 근데 귀신같이 오늘 골 뒤지면서 이상한 경기를 뭐 보여줄 수 있겠죠. 그렇게 생각하면 결국엔 언더 쪽이 뭐 맞지 않나. 그 다음이 이제 8번째 안산 대 부천. 이 경기 뭐 그냥 계속 저는 안산 반대로 찍고 있어요. 왜 그때도 말했지만 감독이 그 비리 걸리고 나서부터 제가 이거는 팀 분위기도 조지고 코치가 지금 대행하는 상태에다가 차기 감독도 지금 없는 상황에다가
뭐 분위기 개 쫑나는데 뭐 홈이고 나발이고 뭐 되겠나. 그리고 상대 팀들이 경기력이 쓰레기인 팀도 아니기도 하고, 부천이 물론 김천한테 뒤지긴 했지만 아까 위에서 말했지만 감독 바뀌고 나름 플랜도 새로 짜고 하는 부분에서 좀 말렸을 뿐이지, 그전 경기들은 뭐 상관없이 잘했죠. 그리고 오히려 지금 부천 같은 경우에 원정에서 승률이 아주 뭐 나쁜 그런 팀도 아니기도 하고, 요건 뭐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. 지금 안산은 뭐 분위기가 똥이다 똥. 근데 이제 귀신같이 뭐 한 번 이제 홈에서 반전을 이끌 수 있긴 하겠지만은, 그래도 부천이 뭐 경기력 상태가 안 좋은 것도 아니기도 하고, 그래도 뭐 승 찍어 봐야 되지 않나. 배당이 생각보다 배당이 좀 좋긴 하네요. 1.99 원정이라서 그런가. 홈에서는 1.8 받았거든요, 이겼을 때. 0.2 정도 올려줬으니까 뭐 그래도 부천승 보는 게 맞지 않나. 그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오버 하도록 할게요. 안산 반대만, 그러니까 반대로 계속 갔잖아요. 계속 졌잖아요. 그럼 말하는 대로 계속 들어왔다. 근데 오늘 귀신같이 또 안산 묵히는 거 아이가. 그게 K리그가. 근데 지금 팀적으로 찍을 수가 없어요. 존나 개 뭐야, 거의 지금 난리 부르스인데, 팀 외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뭐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이고, 뭐 실력이 좋냐 그것도 아니기도 하고. 그나마 그건 있죠. 저번에 이제 잠깐 말하긴 했지만은, 그 뭐야, 그 기억이 안 나네. 아무튼 뭐 말했던 것 같은데, 아무튼 그렇다. 그 다음에 이제 9번째, 충남 아산대 안양. 이 경기 일단은 뭐 경기력 자체도 뭐 봤을 때는 결국에는 안양 쪽이 좀 더 낫긴 해요. 근데 안양이 최근에 경남 상대로도 뭐 지고, 청주 상대로도 지고 연패를 타고 있다. 분위기 자체가 조금 그렇죠. 반대로 충남 아산은 물론 안양이 붙었던 그런 팀들, 좀 흐름 자체가 좀 좋아지는 그런 팀들 말고 이제 좀 왔다리 갔다리 하고 나락으로 좀 가는 팀들 상대로 뭐 3경기 동안 무패를 달리고 있는 부분, 그런 걸 생각하면은 뭐 질적인 부분에서 우위를 가져가지 못하긴 해도 충남이 그래도 홈에서 경기력은 뭐 다른 K리그 2 팀과 비교했을 때보다도 정다운님 괜찮은 그런 별풍선 부분을 500개 보여주고 있죠. 감사합니다.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래도 좀 흐름이 꺾인 안양 좀 고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, 그리고 안양도 그 용병이 이제 한 마리였는데 이제는 그 하파일이랑 아폰자, 걔네가 별로 안 뛸 줄 알았는데 하파일인가 걔는 별로 안 뛴 것 같은데 요게리님 별풍선 아폰자는 많이 100개 뛰었죠. 감사합니다. 그런 거 생각하면은 용병에 대한 또 기대치도 좀 뭐 바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, 그리고 1차전 맞대결 때보다는 뭔가 좀 다른 양상이 또 나올 수 있겠죠. 1차전은 솔직히 3대0을 쳐발렸는데 그때보다는 좀 나아지겠죠. 흐름 자체도 좀 더 낫고, 또 홈이라는 뭐 나름 이점도 있고 해서 이 경기는 충남 프렘 볼게요. 그리고 기준점 대비 요거는 좀 헌오버가 애매모하긴 한데, 보통 이럴 때는 홈팀의 이제 경기적인 전술적인 부분을 좀 믿고 언더를 찍는 게 맞긴 하죠. 지난 경기 뭐 전남전 3골 넣었다고 또 이제 골을 막 터트릴 것 같은 느낌은 아니긴 한데, 안양의 지금 실점들이 좀 심상치 않아서 그래도 오버사이드 볼게요. 굳이 보면. 됐죠?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,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,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.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. 끝.